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전국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한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황의 위험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축소 은폐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도 전혀 없는 아나무인격 나홀로 연설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 집회의 민심에 귀를 닫으면서 전경버스로 명박산성을 쌓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에 귀를 닫으면서 올드보이 신 386으로 인해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후에 신 386이 전면에 등장했다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70대 신 386이라는 것은 1930년대에 태어나서 8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서 60년대에 사회활동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 386이라는 표현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사고방식, 권위주의적 공작정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태에 머물러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른바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고정관념에서 보신 시각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 386이라든가 올드보이, 과거로의 회귀 이런 표현들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언론에서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야권에서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지난 8월 월드보이 김기춘의 기환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은 마치 부통령이나 된 듯 합니다. 반면에 총리 이하 내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지 18일 만에 헌법으로 임기가 부장된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외풍에 항의하면서 전격 사퇴했지 않습니까?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최동욱 검찰총장은 찍어내기로 몰아냈습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사퇴했습니다. 양건, 최동욱, 진영으로 이어지는 인사 파동의 배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의 경우는 본인의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고 최동욱 총장의 경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의 개인적인
비에 의해서 물러난 것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라 형식은 사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퇴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가 속한 정의당과 민주당 양철수 의원 측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기관 한데 모여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석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세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세 가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정원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 예. 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기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촉구한 사안인데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처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특검 실시입니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즉각 해임입니다. 셋째, 국정원 개혁 입법입니다. 이렇게 연석회의에서 세 가지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개혁 입법은 지금 추진 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셋째에서 제기한 국정원 개혁 입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셀프 개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을 동반할 수 있는 국내 파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원인이 대통령과 정부에서 말로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형식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조치와 실질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전 연설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도대체 뭘 보고 믿어달라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엄정한 자세로 수사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를 몇 번 천명을 했고 그 의지를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지를 몇 번 천명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행동이 그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후 선거에서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관건선거범죄도 축소 은폐, 수사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재발 방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축소 은폐할 의사도 없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의지를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특히 특검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서 상당 부분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마당에 다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성역 없이 잘 해오던 최동욱 총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부당하게 찍어내고 직무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에서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라고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그 사람을 바꾼 데 대해서 그걸 그렇게 비호만 해가지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삼고 계시고 군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지금 지금 현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현재 국정원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청와대 법무부에서 진행된 수사 외압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에서 진행된 축소 은폐 의혹까지 포괄해서 특검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몸통이 되는 일련의 사건의 중심 부분을 수사를 했고 기소도 되어 있고 재판 중인 마당에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엽적인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수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최동욱 총장과 윤석열 팀장을 배제시켰지 않습니까?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왜 배제시킵니까?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여러 가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에서 진행된 축소 은폐 의혹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재판에 회부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지금의 최동욱 윤석열 팀장이 배제된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과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군 자체 수사로 이런 연계성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사령부 문제는 군에서 철저히 국방부와 군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군 내부 문제에 대한 수사는 헌법이나 군사법원법의 정신에 의해서 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군사 재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의 관할이지만 군 범죄, 군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는 얼마든지 특검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군사 재판과 군사 수사, 군 수사를 혼동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일반 검사가 군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군사법원에 기소한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얼마나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내려고 하고 의지가 있고 하느냐는 그 문제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철저하게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지시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 일반 검사가 군 조직적 범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별검사가 군대의 조직적 범죄, 군의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를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기능에도 의문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다시 또 특검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총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수사를 거쳐서 기소할지 여부를 정할 때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만 혐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 확인하고 법률 판단을 하고 정상관계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 확정만 제가 질문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징계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다 중요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번에 대검에서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 정직으로 징계 청구를 하고 반대로 조영건 주검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 확정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검 감찰본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 규명을 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윤석열 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운을 떼면서 조윤건 서울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검찰본부는 대질 조사도 없이 서면 조사만 하였고 조윤건 지검장의 이러한 발언이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실 인정은 어느 일방의 진술을 가지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찰본부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실관계 확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청구한 것은 결국 감찰 조사 및 징계 철구 절차가 부실하고 편파적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면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고 확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확정된 대로, 확정되지 못한 것은 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전제하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검 감찰본부는 대질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 1회씩 진행을 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처음부터 사실관계 확정에는 의지가 없었고 오로지 윤석열 팀장을 중징계하려는 목표를 정해놓고서 형식적 서면 조사 절차만 진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찰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놓고 그런 감찰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질 조사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대질 조사에 의해서 안 밝혀진 진실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 검찰 실무상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이나 조사 대상자들 성격을 판단해서 감찰본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찰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윤 팀장의 증언이 일반 상식과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팀장이 거짓 증언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전국의 검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전면 공개된 국정감사장에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시는 조영근 지검장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이 상급자인 지검장의 발언을 감히 허위로 지어낸다? 과장 왜곡해서 증언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당시 상황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동일한 입장으로 우리 조검 수장도 또 쭉 여러 가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렇게 허위 증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검찰 역사상 있었습니까? 뭐 허위 진술이다, 무슨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은 감찰 결과만 나온 것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윤 팀장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감찰본부는 지검장 발언의 진위 여부에는 눈을 감아버린 채 단지 수사보류 지시의 불이행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수사보류를 지시한 이유가 바로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정치적 고려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와 트위터 선거 개입 추가 기소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압력이고 명백한 수사 방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뭐 야당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있느냐라든지 등 지금 예를 드신 그런 부분들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걸 감안해서 감찰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보류 지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바로 이 조영건 지검장 발언의 진위 여부, 사실관계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대상자들이 특별 변호인까지 선임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할 것이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진상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윤석열 팀장은 변호인을 대동해서 충분히 소명할 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과연 제대로 이 심리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국가기관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윤석열 팀장에 의하여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압 당사자로 지목받았죠. 그런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내일 중으로 수사 외압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뭐 언론 보도 보면 오늘 냈다고 그렇게 보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의 외압과 수사 방해를 주장했던 사람을 그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장관이 징계한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인 사람들이 다 장관에 대해서 어떤 흠을 잡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논리로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온당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께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맡고 싶어서 맡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사외압, 수사방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회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6항에 따르면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장관께서는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윤석열 팀장에 의하여 향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면 법무부의 중징계 처분이 설령 내려지더라도 그게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닉슨 대통령의 하야는 도청 사실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벌어진 닉슨 대통령의 진실규명 방해 행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범죄이지만 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소 은폐, 수사방해와 외압은 더 큰 범죄입니다. 그간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의 입장과 행동을 보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쟁과 분열만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특별검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